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정상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며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조작 사건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폭스바겐 그룹이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어제 5천억 원 규모의 현대차 지분 1.44%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정 부회장이 현대차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오전부터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에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에 달러화는 국제 환율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의 또 다른 걸림돌인 미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물가는 저유가 등의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점차적으로 연준의 목표인 2%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 17일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주된 요인이었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다음 금리 결정에는 이전처럼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옐런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 달에 올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불안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옐런 의장이 재차 인상 의지를 밝히면서 달러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애초 약세를 보였던 달러의 가치는 24일 뉴욕 시장에서 0.3%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신흥국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통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로 급락했고 브라질 헤알화는 올해에만 5번이나 금리를 올렸음에도 연일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보다 더 하락하면 이들 시장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 우려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 눈속임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로 밝혀진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국에서의 손해배상과 벌금, 또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폭스바겐 그룹이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매출 27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4만 대의 차를 판 회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있기 전 폭스바겐 그룹의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폭스바겐은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내리막길에 놓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존폐의 위기에 몰린 폭스바겐이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와 포르쉐, 람보르기니, 상용차 스카니아까지 유명 브랜드 10여 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받게 될 벌금과 대량 리콜 등에 대비해 약 8조 5천억 원의 충당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벌금 규모만 2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안전과 품질에 대한 문제는 늘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은 고의 조작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스바겐이 리콜해야 할 차량 규모는 세계적으로 1,100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처럼 소비자들의 소송이 전 세계로 퍼질 경우 폭스바겐이 감당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던 이틀 동안 폭스바겐 주가는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신뢰를 잃은 폭스바겐에 대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도 문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폭스바겐 판매량이 최대 40만 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30% 줄었습니다. 실적 부진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위기에 처했던 미국의 포드는 2008년 제규어 랜드로버, 2010년 볼보 등 자회사 5개를 팔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10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폭스바겐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회사 매각에 나설 경우 세계 자동차 업계 지형도에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어제 5천억 원 규모의 현대차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1.44%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입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어제 블록딜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보유 중이던 현대차 주식 316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현대차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업계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이번 거래를 볼 때 정 부회장이 향후 현대차 지분을 늘려 현대차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를 볼 때 정 부회장이 향후 현대차 지분을 늘려 현대차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 정 부회장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이제 이번 액션을 통해서 현대차도 지배구조 정점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전망은 좋은 반면 현대모비스는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대주주가 직접 지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지배구조 시나리오상 그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재미없는 주식이 될 것 같은데요. 대주주의 현대차 지분 매입 모멘텀에 힘입어 오늘 현대차 그룹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 행렬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581만 명, 26일 621만 명, 추석 당일에는 759만 명, 28일 666만 명, 29일 572만 명 등 총 3,1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추석은 월요일이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고 기름값 하락 효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작년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릴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에 정체가 정점을 찍고 26일 새벽 시간대에 교통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6일은 오전 3시에서 4시부터 교통량이 늘기 시작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서 11시에 가장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몰릴 전망입니다.
귀성길 대도시간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까지 4시간 20분, 강릉까지 5시간 20분, 부산까지 7시간 30분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에서 3시간 40분, 강릉에서 3시간 50분, 부산에서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오늘부터 가을 세일에 들어갑니다. 예년보다 엿새 정도 이른 시기인데요. 추석을 전후해 내수를 진작시키자는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호응해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서울 소공동 본점입니다. 평일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옷을 입어보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然后因为我们从中国过来，然后就是想在韩国买到又漂亮，然后价格又合适的衣服。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30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가을 나들이 상품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130여 개 브랜드의 겨울 상품 80억 원어치를 판매합니다. 현대백화점도 오늘부터 세일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점에서는 명품 호피를 5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목동점에서는 겨울 아우터들을 최대 70% 할인 판매합니다. 백화점들은 보통 추석 이후 정기 세일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일제히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행사 기간도 19일에서 22일로 사흘 늘렸습니다. 할인폭도 최대 80%에 달합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동참하자는 차원입니다. 정부 정책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맞아서 평소 세일보다 5일 정도 앞당겨서 세일을 했고요. 또 백화점 자체적으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량 폭도 늘리고 참여 브랜드도 한 100브랜드 이상 늘렸습니다. 백화점들이 예년보다 이른 가을 세일에 들어가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황금 연휴를 맞아 여행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연휴 국내 소비 수요를 잡으려는 목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위축됐던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3개월 연속 소폭 개선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3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선이 100을 웃돌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 5월 105에서 6월에 99로 떨어졌다가 7월 100, 8월에는 102 등으로 소폭의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지난달 90에서 91로 올랐고 생활 형편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임금 수준 전망 지수는 1포인트 내렸습니다. 주택 경기 화랑에 힘입어 건설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대다수 건설주들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해왔는데요. 올해 말에서 내년쯤이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주택 경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지만 건설주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연초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7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림산업 주가는 지난 7월 15일 98,000원에서 8월 25일 59,600원으로 약 39% 떨어진 뒤 반등을 시도해 6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7월 15일 45,500원에서 8월 24일 31,150원으로 약 33% 떨어진 후 3만원 중반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도 7월 10일 79,500원에서 8월 24일 5만원으로 약 37% 내려앉은 뒤 5만원대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올 4분기 이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건설주 주가가 저평가된 주된 이유로 중동 등 해외 사업장의 원가 반영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 쪽 손실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코스피 조정 국면까지 더해져 하락폭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KDB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업장 손실 반영을 건설주가 부진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나오고
국내 부동산 쪽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해외 쪽 손실 우려가 아직 남아있어서 해외 쪽 손실이 이제 확정적으로 반가는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는 급격한 변동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구원은 해외 쪽이 3년째 손실을 내고 있어 주가가 저평가됐으나 해외 프로젝트가 끝나는 올 4분기쯤이면 해외 매출 비중이 줄면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은행권을 통해 받은 대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16개 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모두 66,375건으로 1조 83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보다 건수는 20.4%, 액수는 23.8%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학생 대출의 연체율은 2013년 1.99%에서 현재 0.99%로 낮아졌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대출 건수와 총액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42%인 대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라면서 취업난 속 특별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국내 증시에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연휴 이후의 장세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후에도 미국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이후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폭스바겐 사건으로 인한 유럽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세계 증시 전반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발표되는 해외 경제 지표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8월 가계물가,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럽에선 독일 8월 소매 판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실적이나 수급 측면에서 선별적인 접근을 추천했습니다.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부모님의 용돈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의 추석 경기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추석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으로 응답자의 36.3%가 부모님의 용돈을 꼽았습니다. 이어 친지 명절 선물 31.1%, 제수 상차림 비용이 23.6%였습니다. 추석 지출 계획에 대해선 지난 추석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하겠다는 답변이 63.3%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겠다는 비율도 25.1%에 달해 응답자 4명 중 1명은 추석 씀씀이를 줄일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을 늘리겠다는 시민은 11.6%에 그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 0.27% 올라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2.94%로 7월의 연 2.96%보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삼표 컨소시엄은 오늘 동양이 소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4.96%의 잔금을 납입해 총 7,943억 원의 인수를 마쳤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8일부터 4흘간 온라인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317억 원 규모 178건을 공매합니다.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책 읽기 좋은 계절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가을에 읽기 좋은 책과 이맘때쯤 즐기기 좋은 북 페스티벌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이들 책도 보고 가을 도서가 어떤 게 나왔나 겸사해서 나왔어요. 가을이라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기도 좋지만 책 읽기도 좋은 날씨라서 서점 나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엔 가을 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성이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바쁜 일상 속 책 한 구절이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주고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요. 따스한 시 한 구절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집 한 권과 또 시를 좀 강의식으로 정리한 도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엔 혼자서 여행하는 그런 책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대비하는 시기에 떠나고 싶다 하는 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행책 한 권과 또 가이드책 한 권을 가방에 넣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더 좋은 가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한 주간 독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책은 무엇일까요? 교보문고 집계 결과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그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2, 3위를 차지하는 등 인문학 도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요리책의 선전도 돋보였습니다. 요즘 쿡방에서 대세로 떠오른 백종원 씨의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는 요리 열풍에 힘입어 주간 베스트 8위에 올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책을 구입하는 독자의 40%가 남성일 정도로 최근 남성들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베스트 탑10 중 인문학 도서가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간 도서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8번째 답사기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8은 이번 달 출간되자마자 종합 베스트 6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답사기는 남한강 유역에 산재한 수려한 경관과 평화로운 강변마을의 풍경, 각지의 문화유산에 얽힌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평입니다. 김진명 씨의 소설 글자전쟁은 지난달 1일 출간된 이후 줄곧 베스트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베스트셀러 9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다양한 북 페스티벌도 펼쳐집니다. 대형 서점에서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독자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10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10,000원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고 선선해진 날씨에 맞춰 독자와 함께하는 야외 페스티벌도 준비 중입니다.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또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에서는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귀로만 듣던 이 팟캐스트를 이제 야외에 나와서 생동감이 넘칠 예정입니다. 이제 인디밴드 공연까지 더해져서 책과 음악이 흐르는 가을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홍대거리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책 문화예술축제에서는 거리도서전과 강연, 북토크,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관악 책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주민주도형 책산치가 펼쳐집니다.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와 인형극, 독서캠프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책 한 권으로 마음을 살찌워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추석 연휴의 시작인 내일 아침에 나가신다면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지수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늘도 쾌청해서 환하게 빛나겠습니다. 하늘 소원 빌어보시면 좋겠고요.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남해와 동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일부 지방으로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오늘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발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7도에서 29도, 대전 16도에서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속초 24도, 울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18도에서 27도, 대구 16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10월부터는 낮더위도 물러가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무심코 덕담이라고 건네는 취업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가 당사자에게는 명절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로 모두가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